사실은 한겨레에서 저는 이 단독 보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는 이른바 그 BP 패밀리 있지 않습니까? 블랙펄 인베스트의 패밀리라고 알려진 권오수, 이종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는 그 관련한 그 2차 주가 조작 세력의 주포가 검찰 진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법정에서는 권오수와 이종호 정도는 나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김땡땡이랄지 이땡땡이랄지 두 명이 더 있어요. 네. 김땡땡, 이땡땡이 더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2차 주가 조작 세력의 주포는 여기에 김건희도 BP 패밀리에 있다라고 자기는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BP 패밀리에 포함된 이땡땡과 김땡땡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취임식에 초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초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초대했을 것 같다. 그게 거의 확실하다. 이게 한겨레 보도인데, 그러면 권오수의 아들과 권오수의 부인도 취임식에 초대가 됐었더만요. 그러면 권오수 가족이 초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땡땡, 김땡땡을 비롯해서 BP 패밀리가 다 초대가 됐습니다. 김건희는 여사로서 영부인으로서 저 위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소름 끼칩니다. 양평 공공지구 수사를 했던, 그래서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도 초대가 됐습니다. 청룡 봉사상 받았기 때문에 초대됐다라고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알고 보니 5명이 청룡 봉사상 받았는데 그중에서 이 사람만 유일하게 초대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 대통령 선거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 검사 시절에도 패밀리였지만은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먹은 이후에도 그걸 가지고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지 않나라는 이제 의심이 드는 대목인 거예요. 우리 영화 친구 보면요. 친구가 뭔지 아세요? 친구가 뭡니까? 나쁜 짓을 같이 한 사람. 친구를 멀리 두면 안 돼. 배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는 늘 가까이 있어야 돼. 예. 그런 느낌이 이 집단들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늘 옆에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그렇죠. 관계들이기 때문에 가장 화려한 자리, 대통령 취임식에도 같이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로 그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는 것. 당연히 저는 관리 측면이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드는 이렇게 거고요. 하는 데가 또 있는데요. 비피파 말고도 그 또 누구 있어요? 조직폭력배라든지 조직폭력배라든지. 조직범죄. 아니 그래서 그런 데가 이렇게 입막음을 뭘 해서 계속 줘. 똑같지 뭐. 똑같아요. 네. 집행유예라는 뭐 선물도 주고, 네네. 그리고 일자리도 집행유예 하고 하면서 뭐 돌아다니면서 삼부도 체크하고 골프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이종호는 계속 뭘 했잖아. VIP도 팔아먹고. 뭐 인사권도 네, VIP가 사실은 그리고 김건희라고 이야기도 했고. 네. 그럼 뭘 더 이상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국정농단을 한 자는 김건희 아니에요. 이제 수사를 해서 밝혀야죠. 예. 수사를 안 하니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수사를 안 하니까 저는 역으로 이거는 탄핵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으로 탄핵부터 가야 된다. 탄핵부터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요. 지금 특검이든지 이런 부분들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이게 국민의힘 허들에 걸려서 넘지를 못해요. 예.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장장 특검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정권 갖고 그냥 두겠어요? 그냥 안 둘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뭐냐. 한 방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 승부할 수 있는 걸 던져야 된다. 저는 그게 바로 탄핵이라고 봐요. 근데 헌법재판소 네. 구성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추천 3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까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네. 판단을 못 하겠는데 바뀌어야 될 일단은 걸, 임기가 끝났을 걸. 예. 국면 자체를 이 헌법상의 이 탄핵의 발의는 100명이에요. 예. 통과는 200명이에요, 국회의원. 100명은 넘으니까 탄핵 발의는 된단 말이에요. 예. 국면 자체를 탄핵 국면으로 끌고 가야지만이 수많은 곳곳에서 김건희, 윤석열 비리 의혹 발표대회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탄핵 때 탄핵 재판에서 우리가 그렇죠. 탄핵 심판에서 뭘 해보자. 탄핵 심판에서 큰 판을 벌려야 되지. 특검 이렇게 하면은 그 구성원들이 무서워서 그 자리에 못 나와요. 탄핵 심판을 하면 탄핵 심판의 그 검사가 되는 쪽은 법사위원장 쪽이, 정청래 네. 위원장이 정청래 위원장 쪽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네. 게 우리 이제 그 앵커님도 그렇고 전부 다 법사위 문제에서 소출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로 가는데 그렇죠. 결국은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고 제보자들이 수없이 많이 튀어나오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와중도 보면은 예. 우리는 뭐 박영수 특검이 탄핵시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재벌들이 나와가지고 다 진술을 합니다. 노승일 씨 나옵니다. 박관천 씨 나옵니다. 그리고 고영태 씨도 친인척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적인 여론이 탄핵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우리는 자꾸 그렇거든요. 국회에서 200석 돼야 돼, 헌재에서 6명 돼야 돼라는 있지 않습니까? 형사법적 법률 구제의 문제를 자꾸 접근을 하니까 답이 없는 거야. 아니 저는 박진영 교수님 한 번에 생각에 넘어가자. 한 번에. 저는 굉장히 일리 있다고 어. 생각하고 저도 생각이 되게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탄핵과 이번 탄핵을 하더라도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때 탄핵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어서 본인의 수사 대상인 특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때 특검이 들어갔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국정조사랑 같이 가서 특검과 수사 결과가 탄핵이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번에는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 특검으로 떴던 검사가 정치 검찰이 검찰 정치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사정기관을 다 무력화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결과 나오면 탄핵하겠다? 영원히 못 하는 겁니다. 영원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박근혜 탄핵 때는 검찰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정치적인 탄핵을 시켰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검찰이 아니라 어떤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가지고 약간의 완성형 탄핵을 한번 가야 된다. 그래서 정치 검찰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 해놓으면서 뭐 검찰 수사 있을 수는 있죠. 그걸 저는 보조적으로 써야지 검찰에 의존해가지고 탄핵을 하겠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공식이지 지금 이 검찰 정치가 만연화된 상황 속에서 과거의 공식을 갖다 쓴다라는 것은 전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근데 탄핵 심판할 때 그 얼마나 걸리죠? 보통 60일, 90일. 6개월 정도 안에는 6개월? 나옵니다. 6개월? 근데 그 6개월 그 과정 동안에 뭐가 계속 나와야 될 텐데 물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저 군부는 완전히 많이 떼졌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야기한 뗄감이 계속 지속적으로 역으로 이제 나오느냐. 탄핵을 던지면은 예. 탄핵을 던져야지 최혜병 특검도 해결되고 도이치모터스 특검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해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200석이 통과돼 가지고 임기가 중단돼 있는 상황이다. 예. 힘이 빠진 상황이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꺼내주잖아요.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까. 특히 일단 직무가 정지되는 게 좋구나. 특히 보세요. 서울 직무가 양평 정지가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양평군과 국토부라는 공직사회 내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네. 공직사회에서 국정조사만 해도 윤석열의 칼이 없으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오죠. 최혜병 특검 문제도 국방부 일이에요. 공직사회 일이에요. 그러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이치모터스도 검찰 이야기입니다. 검찰 지금 JTBC에서 정보 누군가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인 것 같아. 분명히 아무래도. 불만 세력이 있는 거예요. 불만 예.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비리 의혹 이런 것도 다 털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결국은 윤석열의 권력이 무서워서 수사도 안 되고 어떤 제보도 못하는 상황인데 권력을 잠시 중단시켜버리면 저는 그런 것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하는 조금만 거예요. 제가 말씀을 가능하네. 보완하면 박근혜 가능해. 탄핵 때는 미완의 탄핵이죠. 검찰이 권력을 뺏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저는 완성형 탄핵, 시민사회 여론이 들끓어서 탄핵을 해야지 좀 완성형 탄핵이 된다고 보는데 박근혜 탄핵 때는 이탈표가 많이 필요했어요. 예. 30-40표가 필요했는데 60표가 이탈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김무성이라는 어떤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반기문 해서 나왔던 건데 이번에는 또 다행스럽게도 30명 필요 없어요. 그냥 8명만 나와도 되는 겁니다. 이 8명만. 그러니까 8명의 이탈표를 어떻게 정치력과 또 국민과 시민사회 여론이 압박해 들어가느냐가 전 핵심이고요. 네. 탄핵만 들어가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그 사이에 많은 자료들이 더 누적돼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면요.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임명한 재판관들도 8대 빵으로 파면시켰거든요. 예.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그 헌법재판관들이 이 상황을 보는 겁니다. 정치적 탄핵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정치적 사법 절차에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헌법재판소는 여론으로 재판하는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여론이 압박해 들어가면 헌법재판소도 법리대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아무리 윤석열이 임명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관료 출신들이거든요. 저는 이 국민의 여론과 압박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야지 완성형 탄핵이 되는 거지 검찰에 의지해가지고 하겠다? 그럼 지난번처럼 윤석열 꼴 또 납니다. 그 특검 검사가 또 영웅돼가지고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두 분이 이게 말을 맞춘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저 평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아니 굉장히 좀 매력적이야. 듣다 보니까 빠져들어. 여기에 어떤 예. 댓글 달으셨는데 요거는 예. 제가 답을 해드려야겠는데 평론가님아 국짐은 탄핵 효과가 있는데 8석이 움직이겠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근데 마찬가지잖아.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